컴퓨터 개론 및 실습 온라인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기억 장소와 4바이트 정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 정수의 저장에 관하여 동영상으로 공부했습니다. 이것을 기억 장소와 연관하여 다시 한번 빠르게 복습하겠습니다. 온과 오프 두 개의 정보를 기록하는 최소의 기억 장소 단위를 1비트라고 했었죠. 8개의 비트를 모아서 이것을 1바이트라고도 했었습니다. 이진법에서 4자리 숫자는 16진법의 한 자리 숫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진법에서 0100, 1010은 16진법으로 대응하는 숫자 6과 대응하는 숫자 A를 이용해서 6A로 나타냅니다. 이것은 10진법에서 106이 되었죠. 컴퓨터에서 정수는 4바이트로 기록됩니다. 첫 번째 비트는 부호를 저장하고요. 0이면 플러스, 1이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나머지 31개의 비트는 0 또는 자연수로 저장하고요. 정수를 16진법으로 저장하면 32를 4로 나눠서 8자리의 16진수가 됩니다. 그러면 가장 큰 정수는요, 이진법에서 부호는 플러스이고요. 모두가 1로 채워진 것입니다. 이것을 16진법으로 쓰면요, 0111은 7이기 때문에 7F가 연속됩니다. 16진법에서 이수는 이진법에서 이수이고요. 10진법에서는 이와 같이 21억 근처가 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정수가 되고요. C 언어에서 어떤 데이터가 몇 바이트의 크기인지를 알려주는 내장 함수는 size of입니다. size of 함수를 이용해서 인티저는 몇 바이트인가를 출력을 해보면요, 4가 됩니다. 정수의 저장을 컴퓨터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8비트를 하나로 묶은 1바이트마다 기억 장소에 주소가 배정됩니다. 4개의 기억 장소를 묶어서 1개의 정수를 저장하고요. 첫 번째 주소를 정수의 기억 장소로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수형 배열을 볼까요? 다이스라는 정수형 변수가 있고요. 배열은 사이즈가 10개입니다. 그러면 0, 1, 2, 3 네 번째 원소에 대해서 가장 큰 수를 저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32비트이므로 0으로 시작해서 모두가 1로 채워진 것이 가장 큰 수가 됩니다. 그런데 8비트를 모아서 이것을 1바이트라고 하죠. 그래서 정수형은 4개의 바이트가 있습니다. 이 4개의 바이트를 묶어서 하나의 정수를 나타내는데요. 각각의 바이트에 대해서 이와 같이 주소가 있습니다. 주소와 주소의 차이는 일씩 차이가 나죠. B0, B1, B2, B3 이 값의 차이는 모두 1입니다. 그래서 인덱스가 3인 배열의 원소의 기억장소 주소는 이와 같은 16진수가 됩니다. 다음에 기억장소 인덱스가 4인 배열의 원소의 주소는 플러스 4가 더해집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요, 각각의 정수가 배정되는 집입니다. 각각의 집에는 4개의 창문이 있고요. 한 창문에는 8개의 비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집의 주소는 첫 번째 창문의 주소가 됩니다. 창문이 4개이므로 첫 번째 창문 길이는 번호 차이가 4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집은 이 기억 장소를 말하고요. 두 번째 집은 다음번 원소의 집을 말합니다. 창문이 4개인 것이 이와 같은 바이트가 4개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기억 장소의 주소는 어떻게 구할까요? 변수명 앞에 AND를 붙이면 기억 장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억 장소는 마찬가지로 정수형이고요. 기억 장소의 주소를 16진수로 출력하려면 %p를 씁니다. 앞에 p는 포인터란 뜻입니다. 16진수는 정수형이므로 10진법으로도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10진수 출력은요 %d로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수형 배열을 만듭니다. 다이스라는 이름을 가지고요. 사이즈는 10이 됩니다. 그러면 인덱스가 3인 배열 원소의 기억 장소를 출력을 합니다. 포인터로도 출력하고요. 10진법으로도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인덱스가 4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출력을 하겠습니다. 결과를 볼까요? 인덱스가 3인 기억 장소의 주소입니다. 인덱스가 4인 기억 장소의 주소이고요. 이 두 개의 차이는 4가 됩니다. 정수형 데이터는 4바이트이므로 사이즈 오브는 4가 됩니다. 하지만 다이스라는 변수는 크기가 10인 정수형이므로 4 곱하기 10 사이즈 오브는 40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40바이트의 기억 장소를 차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컴퓨터에서 어떤 변수를 선언하고 기억 장소에 저장을 합니다. 간단한 프로그램인데요. 정수형 데이터를 만듭니다. 문이라는 정수형 데이터는 29를 기록하고요. 스타라는 정수형 변수에는 365를 기록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문이라는 변수와 스타라는 변수는 기억 장소가 서로 붙어 있을까요? 이와 같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전화번호가 제 번호의 플러스 1은 아니죠. 실제로 기억 장소를 출력을 해볼까요? 문의 기억 장소를 알아내기 위해서 AND를 붙였습니다. 그것을 포인터 형식으로 16진수로 출력을 하고요. 10진법으로 출력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타에 대한 기억 장소를 16진법, 10진법으로 출력을 합니다. 변수를 출력하는 것은요, 변수에 저장된 값을 출력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볼까요? 문에 대한 결과입니다. 저장되어 있는 값은 29이고요. 기억 장소를 16진법, 10진법으로 출력을 했습니다. 스타에 저장된 값은 365이고요. 스타의 기억 장소를 16진법, 10진법으로 출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억 장소의 주소를 보면요. 문보다 스타가 오히려 더 앞에 있네요. 이와 같이 연결된 변수라고 해서 기억 장소가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억 장소가 연결되려면 배열의 원소로 연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10진법으로 문과 스타의 기억 장소 차이를 보면요. 60에서 48을 빼니까 12가 됩니다. 12바이트니까 4바이트로 나누면 3이 나오죠. 3이란 뜻은요. 3집 걸러서 있다는 뜻입니다. 별이 기록되는 기억 장소의 마지막 두 자리는 48이고요. 이것은 4바이트가 연결됩니다. 다음번에는 52고요. 56이 첫 번째 창문의 주소가 됩니다. 그래서 문의 첫 번째 창문은 60을 가리키고 있고요. 이것이 문의 기억 장소가 됩니다. 앞에서 기억 장소를 출력할 때 %p를 썼는데요. 그때의 p는 포인터의 첫 글자를 말합니다. 그러면 포인터란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는데요. 포인터는 C 언어에서 꽃이라고 부릅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고 핵심적인 개념인데요. 그와 동일하게 가장 에러를 많이 일으키는 악마와 같은 끔찍한 개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터가 천사가 되는지 악마가 되는지는 포인터의 개념을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기억 장소와 주소를 포인터의 개념으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달을 가리키려면 우리가 손가락으로 이와 같이 가리킵니다. 그런데 달이라는 것은요, 이와 같은 정수형 데이터입니다. 정수형 변수 문에 29를 기록을 했습니다. 컴퓨터에 어딘가 기억 장소가 있겠죠. 그 기억 장소를 우리는 가리키는 것입니다. 가리킨다는 말이 영어로 포인터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데이터형을 만듭니다. 정수형 데이터를 가리키는 정수형 포인터입니다. 스타가 붙는 것은 포인터라고 하고요. 핑거는 포인터 변수가 됩니다. 스타가 없다면 정수형 변수고요. 스타를 붙이면 포인터 변수가 됩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요, 정수형 포인터 변수 핑거가 됩니다. 이와 같은 포인터 변수는 16진법으로 기록된 기억 장소를 저장합니다. 그런데 기억 장소의 주소는 AND를 붙였죠. 그래서 문의 기억 장소 주소를 AND를 붙여서 끌어오고요. 이 값을 핑거에 기록을 합니다. 포인터 변수이므로 기억 장소를 저장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차이를 보면요, 정수형 변수 문에는 29가 저장되고요, 정수형 포인터 변수 핑거에는 변수 문의 기억 장소 주소를 저장합니다. 컴퓨터의 기억 장소를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해 볼까요? 컴퓨터의 내부에 기억 장소에는 이와 같이 많은 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문이 4개씩 들어가 있는 정수형이라고 해볼게요. 정수를 기록할 수 있는 방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달이 201호로 이사를 옵니다. 그러면 바깥에 있는 사람은 저 달이 201호로 이사 왔다는 것을 가리켜야 됩니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201호를 가리킵니다. 물론 손가락은 누군가에 붙어 있겠죠. 손가락도 마찬가지로 기억 장소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문에 기록된 값은요 29이고요. 문이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의 주소는 201호입니다. 실제 메모리 주소는 이와 같은 16진법으로 나타내겠죠. 쉽게 말해서 문이 201호로 이사 왔습니다. 그러면 이 주소를 알기 위해서는 문에 AND를 붙이면 201호가 되는 것입니다. 그 201호라는 말을 이 손가락이 기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손가락에는 201이라는 값을 저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손가락이라는 것은 포인터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스타를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수형 포인터 핑거 변수가 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기억 장소가 두 개입니다. 문이라는 정수형 변수에 29를 저장하고요, 스타라는 정수형 변수에 365를 저장합니다. 그러면 문을 가리키는 포인터를 P문이라고 할게요. 이것은 정수형 포인터죠. 그래서 인티저 스타가 붙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의 이름은 P문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별을 가리키는 손가락의 이름은 P스타라고 하고요, 손가락 포인터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티저 스타라고 합니다. 그러면 포인터 P문이 문을 가리키려면요, 문이 살고 있는 아파트 주소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P문에는 문에 아파트 주소 AND를 붙입니다. 201호였죠 아까는. 그래서 P문에는 201호라는 정수값이 기록됩니다. 마찬가지로 P스타라는 정수형 포인터에는 스타의 주소가 기록됩니다. 그러면 손가락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이 포인터 앞에 스타를 붙이면요, 이제는 가리키는 변수의 값을 읽고 쓸 수가 있습니다. 연산자 스타는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요, 선언문에서는 말 그대로 선언을 합니다. 정수형 포인터라는 선언을 하고요, 실행문에서는 말 그대로 실행을 합니다. P문이 가리키는 값을 실행합니다. 이 변수 전체가 왼쪽에 오면 값을 라이팅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리딩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요, P문이 가리키고 있는 값에 31을 저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값은 바로 문이죠. 그래서 문의 값이 31로 바뀝니다. 정수형 포인터를 나타낼 때 스페이스를 스타와 변수 사이에 놓을 수도 있고요, 인티저 다음에 스페이스를 놓을 수도 있습니다. 포인터 연산자 스타가 변수 앞에 바로 붙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스페이스가 있어도 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프로그래머에 따라서 인티저 포인터라고 이렇게 쓰는 것을 더 선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쪽을 써도 마찬가지로 둘 다 맞죠.
하지만 변수가 여러 개 있을 때는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수형이고요. 포인터 P문, 포인터 P스타가 됩니다. 그런데 정수형 포인터 P문, P스타 하면요, 뒤에 있는 P스타는요 정수형 포인터가 아니고 그냥 정수형입니다. 스타는 앞에만 붙고요, 여기까지 가질 않습니다. 실제로 시험에서 이런 실수가 자주 나옵니다. 스타라는 연산자는 한 번만 작용합니다.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상당히 주의해야 됩니다. 포인터를 이용해서 문과 스타의 값을 서로 바꿔 보겠습니다. 문과 스타라는 변수를 직접 쓰지 않고요, 포인터만을 이용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두 정수형 변수 문과 스타에 저장된 값을 서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들을 가리키는 손가락 포인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수형 변수 tmp를 여분으로 마련하고요, p문이 가리키는 스타, 즉 문의 값을 tmp에 저장합니다. p문이 가리키는 값에 스타가 가리키는 값을 저장을 합니다. p스타가 가리키는 값에 tmp를 저장을 합니다. 이것은 이 전체가 문이고요, 이 전체가 스타랑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이 명령을 수행하고 나면요, 문에는 365, 스타에는 29가 저장됩니다. 값이 서로 바뀐 것이죠. 이번에는 문과 스타의 값을 함수를 이용해서 바꾸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함수를 공부할 때 call by value를 배웠죠. 이것은 바로 call by address가 됩니다. 주소를 보내면 그 주소를 가지고 값을 바꿀 수 있고요, 함수의 외부에 있는 값을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리턴하지 않는 void 함수를 만드는데요, 함수의 이름은 swap입니다. 정수형 포인터 p문이 있고요, 정수형 포인터 p스타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소를 받아오기 때문에 그 주소에 해당하는 값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함수의 바깥에 있는 변수의 값을 바꾼다는 뜻이죠. 그래서 아까 전에 설명한 그 명령을 갖다 쓰면요, 원본에 있는 값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함수를 실행할 때요, 이 네 가지 경우가 모두 동일하게 됩니다. 정수형 포인터이므로 주소를 보내야 되겠죠. 문의 주소를 보내고요, 스타의 주소를 보냅니다. 문의 주소를 보내거나 스타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보냅니다. 포인터는 주소를 가리키는 것이니까 위와 동일합니다. 마찬가지로 문을 가리키는 포인터를 보내고 스타의 주소를 보냅니다. 다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이 네 개는 모두 주소를 보내는 명령이 됩니다. 이번에는 문이라는 정수형 변수가 있는데 포인터가 두 개입니다. p문이라는 포인터도 달을 가리키고요, q문이라는 포인터도 달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손가락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므로 모두 같은 주소를 가집니다. 달의 주소를 갖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나타냅니다. q문이라는 정수형 포인터를 만들고요, q문에는 p문의 값을 저장을 합니다. 같은 주소와 주소이므로 주소를 복사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두 개의 손가락 포인터 p문과 q문으로 둘 다 문의 값을 리드와 라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p문의 스타와 q문의 스타를 붙이면요, 어느 쪽을 써도 문의 값이 바뀌거나 읽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변수는 두 개이고요, 손가락은 하나입니다. 손가락으로는 한 번에 하나만 가리킬 수 있으므로 달을 가리켰다가 별을 가리켰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디를 가리킬지 모르니까 손가락이라는 것만 정의하겠습니다. 먼저 달이 있습니다. 달은 29를 가지고요, 별이 있습니다. 별에는 365를 저장합니다. 정수형 손가락, 정수형 포인터가 있습니다. 이 포인터로 먼저 달을 가리킬 수도 있고 별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터에 달의 주소를 저장하면요, 달을 가리키는 것이고, 스타 포인터는 문의 값을 리드 라이트 할 수 있습니다.
포인터 PTR에 스타의 주소를 저장하면요, 별을 가리키게 되고요. 스타의 값을 리드 라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대문자로 null, 널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0을 뜻합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가리키지 않고요, 초기화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강의를 시작할 때 포인터는 천사가 될 수도 있고 악마가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포인터 악마는 언제 나타날까요? 이와 같이 포인터를 선언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포인터만 선언했고요. 포인터는 어떤 것도 가리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초기화되어 있지 않죠. 어디를 가리키는지 모르니까 악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은 equal 포인터 스타라고 쓰면요, 이 포인터는 가리키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에는 악마의 값이 저장이 됩니다. 포인터 천사는 이와 같이 포인터를 널로 초기화 시켜 놓으면요, 대부분의 경우 안전합니다. 포인터끼리는 연산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수형 변수 a와 b에 3과 4의 값을 기록을 하고요, 정수형 포인터 p와 q를 선언했습니다. 포인터 악마를 피해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초기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p에는 a의 주소, q에는 b의 주소를 적습니다. 포인터 p와 포인터 q의 주소를 출력을 해봤습니다. 이와 같이 됐죠. 그러면 첫 번째 연산으로 p에서 q를 뺍니다. p에서 q를 빼면요, 이 숫자에서 이 숫자를 빼면 됩니다. 이것을 계산하면 60 빼기 54는 6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것은 10진법인 경우고요. 이것은 16진법입니다. 그래서 0부터 F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16에서 4를 빼는 것입니다. 결과는 12가 됩니다. 그런데 P 빼기 Q는 분명히 12인데 여기서는 3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포인터는 정수형 데이터에서 다음 정수로 가기 때문에 정수는 4개의 바이트를 씁니다. 그래서 4개씩 건너뛰기 때문에 12바이트에는 3개의 정수가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P에서 Q 사이에는 3개의 정수가 놓이기 때문에 12가 아니고 3이 됩니다. 이 개념을 잘 알아둬야 합니다. 정수형에서는 4바이트이지만요, 실수형에서는 8바이트가 되기 때문에 포인터 계산은 또 달라집니다. 두 번째 연산부터 마지막 연산까지는 관계 연산입니다. 두 수가 크거나 같거나 작거나 같거나 같지 않거나, 이것은 아주 단순하죠. true와 false로 값이 나옵니다. 16진법이기 때문에 마지막 두 수는 60과 54가 아니고요, 그냥 60, 54로 읽어야 됩니다. 60은 54보다 크기 때문에 1이고요. true죠. 마찬가지로 true입니다. 그 반대되는 것은 모두 거짓으로 0이 됩니다. 두 정수가 같다는 것은 거짓이고요, 같지 않다는 것은 참이 됩니다. 그런데 포인터 연산에서는요, 6개의 관계 연산자 외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사칙 연산을 안하고 오로지 빼기 연산만 할까요? 기억 장소의 주소를 다시 가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달의 집에서 2집 건너가면 별의 집입니다. 이것은 포인터 연산으로 203에서 201을 빼면 2가 나오고요, 정수형 데이터 2개 차이 난다는 뜻입니다. 바이트 수로는 2 곱하기 4, 8바이트 차이입니다. 포인터 연산에서 더하기는 어떤 뜻일까요? 203호 더하기 701을 하면요, 904호가 될까요? 이 건물에 9층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포인터끼리 더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곱하기 나누기도 아무 의미가 없고요. 포인터에서는 마이너스 연산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관계 연산이 있죠.